지난해 노인들의 개인 파산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60세 이상이 전체 파산 신청자의 43%를 차지하면서 이제는 파산도 노후의 한 단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한번 파산하면 다시 재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인데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경기도에 사는 A씨 같은 경우를 보면 더 실감이 나요. 예전에 비디오 대여점, 자판기 사업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 생계를 위해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건강이 악화돼 간이식 수술까지 받았고 그 이후로는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빚이었어요. 처음엔 1,300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불어나 3,600만 원이 됐고 갚을 방법이 없어 결국 지난해 7월 파산 신청을 하게 됐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작은 사업 하나 하다가 병 한 번 크게 걸렸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 39,993명 중 60세 이상이 17,370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어요. 5년 전에는 60세 이상이 31%였는데 2024년에는 43.4%로 증가했고 조만간 절반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한번 파산한 후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2020년에는 재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43.1%였는데 2024년에는 54.3%로 늘었어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야 다시 벌면 되지만 노년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노인들의 빚 부담이 심각한 이유는 수입은 줄어드는데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서울회생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들이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실패 47.4%, 실직이나 근로소득 감소 45.9%, 생활비 증가 44.7% 때문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은퇴 후에도 작은 가게라도 운영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었지만 요즘은 임대료나 운영비 부담이 커져서 그마저도 쉽지 않은 거죠. 예전에는 나이 들어도 시장 가서 반찬 가게라도 차리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모든 초기 비용이 너무 크고 장사 자체가 힘들어요. 그나마 유지되던 자영업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다중채무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60세 이상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80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2% 증가했다고 해요. 60세 이상 다중채무자 수도 60만 2천 명에서 63만 4천 명으로 5% 넘게 증가했어요. 젊은 층의 대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노인들만 빚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노후의 빚에 허덕이는 현실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은행들도 위험해지는 거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연체율이 2.8%로 40에서 59세 2.7%나 40세 미만 1.6%보다 더 높아요. 고령층 대출자들은 평균 17년 동안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데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들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첫째,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단순히 공공일자리 몇 개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경력이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컨설팅, 강의, 지역사회 활동 같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일해야 해요. 그래야 빚을 안 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요. 둘째, 주택연금형 모기지론 활성화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좋겠어요. 현재 주택연금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복잡한 절차와 낮은 대출한도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집만 가지고 있어도 생활이 가능해야 해요. 집이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 빚을 내는 건 말이 안 돼요. 셋째, 금융교육과 재무관리 상담을 확대해야 해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신중한 재정 계획이 필요해요.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잘못된 투자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사나 지자체에서 노인을 위한 재정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돈 관리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요. 단순히 복지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노후에는 평생 일하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살려야 하는데 현실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국 노후 준비는 개인의 몫도 있지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노후를 대비하는 건 60세 이후가 아니라 4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면 노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